이게 지금 여야 합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걸 뭐 반대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무슨 뭐 청와대에서 이걸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이 지금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합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법서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데 야당만 추천을 이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너무 나가는 거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당장 무슨 최동욱이다, 뭐 이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코미디라고 봅니다. 예? 우리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피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자신들이 직접 가서 복수를 했죠. 그렇지만 근대 문명이 생기면서 국가가 대신해서 이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생긴 거고요. 특별검사도 검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추천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나가서 한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근대 문명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이게 시작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여당이 이 추천 권한을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이런 중립성 보장 장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벌써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법원이나 대한변협에서 함께 야당과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좀 정치적 중립성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건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무조건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소위에 가서 좀 더 논의를 하는 만 이제 아까 화면에서 6배 확대한 겁니다. 야, 좀 나타났죠? 마치 UFO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요, 점이. 그리고 점도, 한번 정지해 보세요. 예.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보통 저도 영상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저도 포토샵을 다루잖아요. 예. 살짝 앞으로 가보세요. 살짝. 살짝이요? 살짝. 잠깐만요. 살짝. 자, 앞으로 왔어요. 살짝. 그대로 살아있죠. 점이 없어질 때까지. 자, 없어졌다. 자,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아니, 풀어야지 말고 손으로만 예. 움직여주세요. 자, 처음 나올 때까지 봐볼게요. 살짝 움직여주세요. 자. 좀 낫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조작됐다는 거냐면은, 자, 점이 없는 프레임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가볼게요. 자, 그대로 화면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점이 나타나는 순간 주변 영상들이 뭉개지기 시작해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점이, 그죠? 이 원도 더 그 깨끗한, 그러니까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뒤로 가보세요.
자, 이 화면하고 많이 이 화면하고 다르죠. 다르죠. 이게 불과 한 프레임이 안 될 거예요. 예. 저희가 또 느리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몇 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조작했네. 예. 100%네, 100%. 100%. 아니,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날 뭐 미용시술을 받았네 뭐니 온갖 거짓말을 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이거는, 야, 정말.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방송사 역대, 아니, 세계 최초의 대통령 얼굴을 야. 사기친, 이거는요, 구속감이고. 그것도 여성 대통령, 예. 네, 여성 대통령. 이건 방송사 폐지입니다. 손석희, 너는 진짜, 감방 가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네. 진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참 골 때리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네. 여당에서 몇 명, 야당 몇 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그 내부 회의하면 굉장히 치열하대요. 답도 안 나오고.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은 이런 방송들을 막 보호하려고 하겠죠. 네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얼굴 턱 부분에 수상한 흔적이 포착됩니다. 당시 청와대 출입 사진 기자들이 찍은 대통령 얼굴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왼쪽 턱 아래 동그랗게 부어오른 자리에 주사바늘 자국과 멍이 선명하게 잠깐만. 예. 이제 아까 화면에서 6배 확대한 겁니다. 야, 좀 나타났죠? 마치 UFO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요, 점이. 그리고 점도, 한번 정지해 보세요. 예.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보통 저도 영상을 다루고, 그 다음에 저도 포토샵을 다루잖아요. 예. 살짝 앞으로 가보세요. 살짝. 살짝이요? 살짝. 잠깐만요. 살짝. 자, 앞으로 왔어요. 살짝. 그대로 살아있죠. 점이 없어질 때까지. 자, 없어졌다. 자,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아니, 플레이하지 말고 손으로만 예. 움직여주세요. 자, 처음 나올 때까지 봐볼게요. 살짝 움직여주세요. 자. 좀 자, 낫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조작됐다는 거냐면은, 자, 점이 없는 프레임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가볼게요. 자, 그대로 화면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점이 나타나는 순간 주변 영상들이 뭉개지기 시작해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점이, 그죠? 이 원도 더 그 깨끗하니까. 예,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뒤로 가보세요. 자, 이 화면하고 많이 이 다르죠? 화면하고 다르죠. 이게 불과 한 프레임이 안 될 거예요. 예. 저희가 또 느리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몇 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조작했네. 예. 100%네, 100%. 100%. 아니,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날 뭐 미용시술을 받았네 뭐니 온갖 거짓말을 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이거는, 야, 정말.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방송사 역대, 아니, 세계 최초의 대통령 얼굴을 야. 사기친, 이거는요, 구속감이고. 그것도 여성 방송사, 대통령, 예. 네, 여성 대통령. 이건 방송사 폐지입니다. 손석희, 너는 진짜, 감방 가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미용 시술을 꾸준하게 받았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기사를 보면 4월 21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이거나 그 전후에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저희 취재팀이 청와대 사진 기자단이 촬영한 2014년 4월 사진들을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4월 21일 사진을 보면 왼쪽 하관에 살이 부풀어 오르고 그 가운데에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그러네요. 저기 혹시 사진상에 무슨 먼지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깐 화면을 멈춰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 네, 저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영상과 정지된 사진에서 동시에 똑같은 주사바늘 자국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참사 당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적어도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던 시기에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 야바우꾼들, 나는 그 사람들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런 왜 그래요? 그런 표정으로 교도소 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냐? 국회의원이라고 뽑힌 사람 정도면은 최소한도 뭐가 법이고 뭐가 정의고 뭐가 이런 건 알아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이거는 무슨 야바우꾼들이 하는 짓이야. 이거는 그 힘없는 여자를 불러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자고. 여보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청문회법상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강제 구인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국회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5년 이하의 형을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법대로. 이건 무슨 완전히 조폭들 하는 거하고 난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조폭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저 사람들 손에 이 강목만 들려주면 똑같아. 예, 강목.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강목 들고 다니면 딱 맞을 것 같아. 이 사람들 그 표정 보니까 강목을 안 들었으니까 국회의원이고 강목 들면 조폭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시는 분이 왔다 갔습니다. 네, 너무 고생한다고 격려차 왔다 가서 갖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는데 그 야바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네. 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그날 거기 가가지고 강목을 하나씩 들려줄 걸 그랬다. 각구목 하나씩 들고 다니면은 딱 어울리겠더라고. 표정하고. 그렇죠. 이러고 다니는 이 보니까. 그렇죠. 제대로는 강목 아니면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조폭들이죠, 완전히. 청문회 한다고 하면은 딱 어울리겠더라고. 예. 이게 난 조폭하고 국회의원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를. 유사점이 있대요. 조폭하고 국회의원들의 유사점. 때로 몰려다닌다. 검은 양복을 입는다. 자동차도 검은색이다. 예.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두목들은 종종 교도소에 들락날락 거린다. 어려운 일은 밑에 사람들 시킨다.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은 조폭은 강목을 들고 다니는데 얘네들은 강목이 없다. 그것만 없다. 대신 배지 달고. 그렇지. 온갖 추접한 일은 다 한다. 예.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가 수치스러운 거고 뭐가 자랑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날 청문회 하러 갈 때 복면을 쓰고 가든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복면을 쓰고 가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벽 보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그거 하는지. 야, 그래도 아까 그 적색수배 그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우리나라
중국 정부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다던 사드 보복 조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류 금지령, 한한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 의원단을 만난 쿵시안이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한한령이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습니다. 쿵 부장 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다며 한한령은 중국 국민이 제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류 프로그램 제한 조치가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제하고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사드 배치 가속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도 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혀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측은 그러면서 한한령이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我们以前多次强调的这种合作和交流是需要有民意基础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모두 잘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중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면서 한국을 변방 취급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고 윤병세 장관이 발언을 할 때 턱을 괴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도 우리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거침없는 언행을 펼쳤습니다. 롯데와 삼성 등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의 대항에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당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바라볼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변방 내지는 속국 개념으로 바라보는 역사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중국 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무기로 국내 기업인들을 겁박하는 건 계산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담을 줘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은연중에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외교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양국 외교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중국 스스로도 외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국과의 마찰은 사드 외의 다른 이유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롯데가 경북 성주의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게 부지로 내주는 부지 막관을 발표한 건 지난해 11월 16일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중국 당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롯데의 모든 중국 법인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주요 매장과 공장에서 강도 높은 현장 안전점검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의 한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치밀하고 때론 치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사드 배치가 발표되고 한 달 뒤인 8월 김우빈과 수지 등 한류스타의 팬미팅이 취소됩니다. 10월부터는 한류스타 공연 불어 12월 말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던 인기 드라마의 방송도 돌연 중단됐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1월, 2월 한국행 전세기의 운항도 갑자기 금지시켰습니다. 지난달 29일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는데 유독 한국산 배터리를 단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전 공개 땐 포함시켰다. 갑자기 빼놓고선 설명조차 없습니다. 한국 기업과 제품, 서비스를 어떤 근거로 왜 규제하고 차별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이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사드 보복 조치를 지켜보고만 있던 우리 정부도 서서히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했고 추가 대응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와 1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가 외교부를 나섭니다. 대사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외교부는 한중 관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정된 면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 안팎에서 사실상 항의성 초치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추 대사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최근 이딴 보복성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사드 배치는 주권적이고도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후속 대응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규범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를 아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정부 차원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공식화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에 대해 일부 제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현지 투자를 승인해주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 대사를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만큼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